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안녕하세요, 미저리들. 생각방송의 미주랑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삶에서 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미저리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평소에 차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몇백, 몇천짜리 시계를 찬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보다는 그냥 아예 다른 나라 이야기라 노관심이었고, 그냥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즐기는 수집 취미 정도로 여겼습니다. 시간은 그냥 폰으로 보면 되는 거 아이가? 시계는 그냥 패션이지. 이런 관점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저도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 쓰잘데기 없는 예물교환 같은 허례허식으로 시계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왕 고르는 거 이참에 자주 사용하고 질리지 않는 괜찮은 것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계에 대해 두어 달간 공부하며 시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향한 마음은 꽤나 깊어져 갔는데요. 저는 멋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 시계를 소유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시계를 반복해서 구매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 바이크도 샀다 팔았다만 10여 차례 하며 시간과 돈을 날렸기 때문에 바이크를 알아보던 제 과거의 모습이 시계를 알아보고 있는 제 모습에 투영되었고, 분명 이 시계 선택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많이 신중해야 했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문화평론가 미주랑이 선택한 브랜드의 시계, 약간의 언박싱 리뷰와 시계에 대한 생각, 지금 바로 가시죠. 물리학을 믿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고질적인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계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 시계 바늘은 항상 현재만 가리킵니다. 현재 시점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시계의 가격은 몇만 원에서부터 몇백억까지 다양합니다. 어느 무브먼트를 사용하는지, 케이스와 스트랩의 소재는 무엇인지, 그 시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떠한 전통을 잇는지, 디자인은 어떤지, 착용감은 좋은지, 대중들에게 높은 인지도가 있는지, 더 나아가 재테크로도 사용 가능한지. 재택근무 말고요, 재테크요. 저는 이번에 오메가 브랜드의 시계를 구매했는데요. 브랜드를 보고 선택했다기보다는 모델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시계는 크게 두 가지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시계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면 인간이 움직이는 힘이 시계 내부 장치로 전달되고, 그 힘이 시계 동력원으로 쓰여서 배터리 없이도 계속 시계가 작동되는 오토매틱 기계식 방식과, 배터리로 시계가 작동되는 쿼츠 방식이 있습니다. 시계 덕후들은 전자인 오토매틱 기계식 방식을 선호하고 태엽이 돌아가는 아름다움과 그 감성에 취해 있습니다. 저도 이 세계에 빠지려다가 간신히 발을 뺐고 정신을 차리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시간의 오차도 더 나고 유지관리 비용과 노력도 더 들어가는 오토매틱보다는 저 같은 인원에게는 쿼츠 시계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마치 안성탕면처럼요. 사랑과 오토매틱 시계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석에 방치해두고 신경을 꺼버리면 어느 순간 멈춰버린다는. 시계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이라고는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계에 열광하지만 밥 벌어먹기 힘든 삶을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개 유튜버가 시계에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쿼츠 방식은 가성비, 실용 측면에서는 더 좋을지라도 오토매틱의 감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쿼츠 방식을 택해야 하는 다른 명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명분과 실리의 갈등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한쪽에 치우친 결정보다는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어 다각도에서 고려하여 결정해야 만족스러웠고, 그러지 못하면 늘 이를 그르치고 후회했습니다. 즉, 디자인이 존내 마음에 들거나 이 시계 아니면 안 된다는 철학이 깃들어 있거나 등 이런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천자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는 조조와 함께 이미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무릎 꿇을 땅 한치 없이 남의 식객 노릇이나 하고 있는 옛 주인 유비를 찾아 관우는 멀고 험난한 길을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조조를 따르면 실리는 챙겼겠지만 조조를 따를 명분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명분도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척도가 디자인적으로는 각 브랜드마다 최소 한두 개 이상은 굉장히 멋지게 뽑아낸 물건들이 많아서 솔직히 브랜드는 상관없었습니다. 처음 고민하던 시계는 까르띠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손목시계라는 점은 까르띠에를 선택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됐지만 너무 강한 보석 브랜드 이미지와 특유의 네모난 시계알은 제게는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는 롤렉스 매장처럼 대기열이 있어서 구매하러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릴 수는 없다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시계를 선택해야지 시계가 나를 선택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롤렉스 시계는 대체적으로 너무 화려해서 눈에 띄고 제가 착용하면 사람들이 짝퉁이라고 할 것 같아서 고려 대상에서 빠르게 제외했습니다. 어디 그지 같은 애가 롤렉스 차고 있으면 당연히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등의 초고가 브랜드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격에다가 쿼츠 시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튜더, 브라이틀링, 피아제, 태그오이어도 현장에는 쿼츠 시계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브랜드 더 시티즈는 쿼츠 시계들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많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너무 많은 기능들이 시계에 들어가 있었고 심플 이즈 베스트, 단순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제 철학에도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또한 더 시티즈는 일본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고 AS가 힘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성을 가진 시계 브랜드 그랜드 세이코, 아마 제가 다음 시계를 사는 날이 온다면 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 방식의 SBGY013 모델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전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외형에 좋은 평가로 땡기기는 했지만 예물시계의 국룰 3대장 로로카,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에 끼지 않기도 하고 금액도 1,400만원이라서 패스했습니다. 참고로 시계는 남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과시욕의 심리로 구매하는 것도 조금은 있다는 것이 정설의 학계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약자가 GS라서 그런지 시계 표면에 GS가 시알못이 보면 약간 GS25 느낌도 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오메가에서 한 모델을 선택했는데요. 안 들어갔다면 큰 후회를 할 뻔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배터리 구동 방식의 쿼츠 시계에다가 대한민국 남자 평균 손목둘레라는 16에서 17cm에 알맞은 시계 직경 36mm, 롤렉스의 데이트 저스트도 36mm로 나와서 선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알을 선호한다고 하던데 막상 40mm, 42mm의 다른 모델을 차보았더니 제게는 알이 너무 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스어 24개 알파벳 중 24번째 대문자이자 지극히 높은 존재를 뜻하는 오메가, 끝, 최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메가, 시계 제작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의미로 오메가란 이름을 채택, 시계 역사상 가장 엄격한 나사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류 최초 달 착륙 임무에 동행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별칭 문워치, 1932년 올림픽 전 경기의 시간을 측정한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여타 고가의 브랜드들이 기계식 방식을 고수하고 기계식만이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메가에서 만든 마지막 쿼츠 시계로 예상되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36mm, 이런 명분들까지 더해지니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쿼츠를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시계는 패션이지 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지금은 발음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시계는 패션이지. 참, 제 다음 시계는 무조건 태양열이나 형광등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더 시티즌의 에코드라이브 시계나 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로또 되면 바쉐론 콘스탄틴 거로 바로 삽니다. 미저리 분들도 혹시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계처럼 열심히 돌고 돌아도 제자리인 것 같지만 우리는 확실히 성장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미저리 분들에게 시계 명언 하나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시계에는 칩마다의 속도가 있다. 그저 각자의 속도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더 빠르고 느리다고 그 존재 중 더 낮고 낮은 게 없듯
모든 역할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영상이 0.1이라도 볼만은 했다면 좋댔구나 부탁드리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